14번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의사표시, 허위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갑은, 표의자 갑은 친구인 을과 통정 허위표시로서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을 앞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죠? 매매가 있는 걸로 가정해서 전형적인 사안이죠. 이와 같은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서 언제나 무효다. 그죠?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 다만 허위 표시 자체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뭐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무효는 몇 조 위반의 무효밖에 없어요? 103조 위반의 무효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 그죠?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뭐가 실 필요 없죠. 그래서 제3자의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1번.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갑은 소유권에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갑은 을에게 무효임을 근거로 소유권에게서 뭐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상속인 병.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 을의 사망으로 상속한 병은 제3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다? 해당되지 않다. 그죠? 이 장은 상대방 을과 니꼬르 개념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당연히 무효청할 수 있다죠. 예. 틀렸다. 그죠? 그 다음 4번. 을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제 볼 필요도 없다. 그죠?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두 문자로 외웠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가지신 분들은 교과서를 펴시면 그 부분 교과서 189페이지에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달라고 그죠? 주식의 가장 요소 주식회사, 회사,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그죠? 그 다음 상속인. 그죠? 근데 상속인은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그죠? 표현을. 상속인은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 또는 뭐요? 일방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그죠?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런 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죠? 상속인 대신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일방 당사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니꼬르 개념이죠. 근데 추진 목적의 양수인. 그 다음에 뭐요? 대리에 있어서 본인. 거죠. 대리인과 본인 니꼬르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다른 말로 후순위 제한물권자. 그래서 제일 많이 뜨던 거죠. 그죠? 채권의 가장 양수는 채무자. 그죠? 제일 많이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그죠? 채권 강요소 우리가 배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는 의사표시에서 보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9명을 빼는 건 나머지 어떤 자도 뭐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파산관제인이 각종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9명을 빼는 건 다 선이면 다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은익행위다. 그죠?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정려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매는 가장 매매로서 허위표시 무효지만 정리는 뭐야? 은익행수 유효다. 그죠?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15번으로 갑니다. 의사표시의 종료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종료 부분의 착오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개별 판례 결론을 묻고 있다. 그죠? 자, 1번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대표적인 종료 착오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그 다음 현황 경계, 이 단어만 보면 종료 착오죠. 토지의 현재 상황, 경계 등을 착오하며 종료 착오다 그죠.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종료 착오. 그 다음 고려청자를 진품인 것으로 알고 매매했으나 진품이 아니다 그죠. 당연히 종료 착오죠. 그 다음 시가죠 그죠.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착오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종료 착오 아니다 그죠.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착오는 그 착오 뭐예요? 경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료 착오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A 토지를 B 토지로 잘못 알고 매수했으나 일반인도 뭐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매수치 아니했을 것. 중요 착오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사기한 의사표시가는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여튼 뭐요? 사기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그와 같이 뭐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을 때는 표의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본인의 피용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을 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하죠. 그때는 사용자 본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그분이 사기 강박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문이 있든 없든 가지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만약에 그 부분은 사기 강박이 뜬다면 그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은 항상 고민하시고. 자, 기억합니다. 교환계약. 그럼 여기다 체크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제는 다 내용을 이해를 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빨리 찾는 부분이죠. 실수치 않는 방법. 그래서 교환계약이라는 단어가 사기에서 이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결론을 바로 가시면 돼요. 사기 아니다는 겁니다. 사기 아니다. 이렇게 보시든지 그죠? 아니면 시가를 체크하시면 돼요. 시가. 즉 두 개 중에 단어를 보이면 뭐예요? 사기 성립할 수다. 시가를 속이는 것은 사기 아니다. 그죠? 사기 아니다. 자, 왜 사기가 될 수가 없느냐? 교환 계약이란 내가 가지는 물건과 타인이 가지는 물건은 뭐예요? 서로 맞바꾸기로 하고 있는 계약이다. 그죠? 그럼 서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물건의 가격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없죠. 이를 알리지 않거나 뭐예요?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부르더라도는 사기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이 판례는 사기에서 등장한다면 뭐예요? 이 결론이니까 교환 계약이라는 단어에서 뭐예요? 사기 아니다. 또는 뭐예요? 시가를 속이는 것은 사기 아니다. 그 두 개 중에 단어를 보고 뭐예요? 바로 결론을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니은 힘듭니다. 자, 사기의 요건이요. 얼핏 읽으면은 니은의 요건을 찾아낼 수 없어요. 사기가 성립하려면 뭐예요?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따라서 가실 체크하시면 되죠. 가실 사기 없습니다. 사기 강박은 뭐예요? 사기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실 사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못 찾으네요. 사기가 성립하려면 뭐예요?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실 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픽업. 이 부분은 판례 문제죠. 매도인의 기망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뭐요?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양자는 별개다 그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면 아무거나 그죠.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담보 책임과 착오다 그죠. 예. 이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계속 뜬다고 쓰면 착오 파트에서 담보 책임의 성립 여하 상관없이 뭐요? 착오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이거 똑같아요. 담보 책임과 사기는 경합입니다. 경합. 자, 그 다음 리얼 지문도 사기 파트에서는 단골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따라서 표의자가 사기를 해서 취소하면 뭐요?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당연히 사기를 해서 손해가 생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죠. 근데 둘 다가 돈이죠, 그죠? 따라서 경합하나, 그죠? 중첩적으로는 행사 못하죠. 즉 동시에가 뭐요? 중첩적이다, 그죠? 두 개를 동시에는 같이 행사 못하고, 그죠? 하나만 선택해서, 그죠?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죠, 그죠? 많이 듣던 지문이죠, 그죠? 예. 따라서 이 지문도 단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단골 지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자,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세요. 17번으로 갑니다. 민법 규정상 대리인과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는 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되죠. 이를 뭐요? 현명이란다, 그죠?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죠. 명시, 묵시적으로 현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그 대리권 범위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뭐요?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그죠? 114조. 그 다음 2번 117조다, 그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의 의미는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인에게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116조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견, 비진의 표시, 착오, 허위 표시 등으로 뭐요?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모든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다만 대리인 행위가 폭리 행위가 문제가 될 때 그 요건 중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이, 그죠? 본인. 나머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이 114조 2항입니다. 수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그죠? 상대방 측에서. 따라서 대리인에게 한 본인한 제3자의 의사 표시는 뭐예요? 수동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한다, 그죠? 현명하면 누구에게? 당연히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정답 4번. 114조 2항이요. 능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 등을 뭐요? 대리인에게 교부할 때는 뭐요? 상대방 측에서, 그죠? 상대방 측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되죠.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그죠? 예. 수동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114조 2항입니다. 그 다음 115조요.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돼요. 근데 현명치 아니할 때는 뭐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 그죠? 간주. 따라서 대리인은 내심으로 대리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현명한 바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뭐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뭐죠? 현명된 것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네. 정답 4번. 자주 출제되는 우리 시험에서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지문도 언젠가는 답이 될 수 있는 기본 지문 중에 하나죠, 그죠? 따라서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돼요. 18번 질문으로 갑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복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죠? 즉 대리인이 책임지고 선임한다. 선임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선임되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다,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으나 복대리인은 뭐예요? 언제나 대리인의 의사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법정 대리인은 122조 언제나 뭐예요? 복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선임은 자유지만 책임은 뭐예요? 무조건이다, 그죠? 선임 감독에 관한 가실 묻지 않고 언제나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오직 다만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애적으로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미 대리하고 똑같이 뭐예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그죠? 책임만 진다. 122조입니다. 그다음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는 원칙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뭐야? 원칙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121조 2항이죠.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뭐야?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다만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만 책임을 진다 그죠? 자, 그다음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여기까지 문제 없죠?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갖지 못한다. 조문 문제입니다. 123조입니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자는 본인의 대리다 그죠? 그래서 123조 2항 복대리인은 본인과 뭐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그죠? 예.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 뭐요? 이자는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5번 지문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19번 문제 갑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뭐예요? 원칙 금지된다 그죠? 본에 불리하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그죠?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상방대리 가능하다 그죠? 이때 채무이행은 뭐요? 모든 채무의 이행이 아니라 뭐요?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그죠? 다툼이 없는 채무.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손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채무이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법무사 일한 이전 등기 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등은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만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어떤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것. 첫 번째,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새로운 이해 충돌 염려가 있죠. 또는 경계 그죠.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상방대리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새로운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그죠.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 모두를 대해서 혼자서 등기를 넘기다 그죠. 허용이 된다. 그다음 채무의 이행이라도 뭐요?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행만 허용되죠. 따라서 기한이 도래치 않는 채무행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다음 리얼을 얼핏읽으면은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에서 허용 여부와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판례가 있다 그죠. 동일한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어떤 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입해서 경매 입찰에 참여한 대리 행위는 무효다 그죠. 또 하나가 이거죠.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왜 금지하느냐? 본회에 불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리해서 뭐야?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정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틀린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해서 나쁜 부모입니다. 자식의 재산은 뭐예요? 자식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게 거꾸로죠.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핏 읽으면 우리가 모신고 넘기면 우리가 애우고 있던 그 판례를 오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용도로 쏘고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 자, 20번으로 갑니다.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가 진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죠. 그죠? 즉 상대방이 안 비진입 표시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죠.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그 두 가지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며칠 안 남죠? 무효이면 뭐예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를 빼놓고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장은 있을 수가 없죠. 무효라면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무효만 빼고. 그 다음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인 상태에서 법률에 했다. 그죠? 그럼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도 주장할 수 있고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뭐예요?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고. 이를 기억할 거죠. 그 다음 3번 일부 무효에 대하여 나머지 부분을 유효케 한 당사자 합의는 유효다. 즉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 규정이며 이미 법규다. 그죠? 즉 당사자 합의로 그 효과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139조입니다. 여러 번 연습했던 거예요. 무효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다. 그죠?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거역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다만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때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답니다.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가 없죠. 그죠? 네. 추인이 있으면 뭐야?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뭐예요? 그 무효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뭐예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죠?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정답 4번. 그 다음 토지 허가 전에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단골 질문 중에 하나다. 그죠? 따라서 언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다. 그죠? 21번으로 갑니다.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39조죠.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혈액이 생기지 않는다. 추인하면 뭐야?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부터다. 그죠? 즉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139조 그때부터요. 비소급표다. 그죠? 그때부터입니다. 139조. 근데 무건 대리는 뭐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이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다. 그죠? 소급하여. 133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효과 발생 시기 기본 지문이다. 그죠? 예,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본다. 그죠? 예,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건 대리인의 행위를 뭐야?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소급하여죠. 소급하여. 효과 발생 시기. 자, 그 다음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따라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다. 그죠? 다만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죠. 무건 대리 행위의 추인은 뭐예요? 일단은 추인하기 전에는 무효다. 그죠? 다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동적 무효다. 그죠? 따라서 추인 전의 법률행위 유무효와 해서 다르다. 그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인 상태죠. 다만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 상태. 근데 무건 대리인의 행위는 뭐예요? 일단은 무효다. 그죠?
다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예. 그래서 유무효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쉬운 질문이 아니죠. 자, 그다음 3번.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초인을 무효행위 초인이 아니라 무권대리 초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자, 맞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무효행위 초인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입니다. 예. 예를 들면 갑이 의사 무능력성 만취 상태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사자 알고 뭐요? 초인을 합니다. 무효행위 초인이다 그죠? 초인하면은 언제부터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비소급이다 그죠? 무효행위 초인은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139조. 자, 그런데 무권대리입니다. 갑이 대리권도 없이 본인의 토지를 어떻게 홀라당 팔았다 그죠? 그 매매는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근데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의사는 뭐예요? 이양의 대리권 없이 한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추인이 있으면 뭐예요?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이요? 소급이다 그죠? 따라서 처음부터 소급하여가 됩니다. 소급하여. 133조. 자, 그런데 볼게요. 아버지가 뭐요?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식이 등기서를 훔쳐내서 뭐요? 그것을 자기 것이냐 을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무권리자 행위 때문에 무효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형사 문제식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 찾아간다 그죠? 당신 아들 레미가 권한 없이 나에게 뭐요? 사기쳐서 부동산을 자기 그냥 팔기 때문에 이놈을 뭐요? 콩박을 먹여야 됐다고 하죠. 아무리 자식 놈이 밉지만은 자식이 깜빵에 가는 것은 부모가 바로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죠. 내가 자식 놈의 나쁜 행위를 그대로 내가 추인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여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유욕해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인정하겠다는 의미요.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뭐요? 무권대리 추인하고 똑같이 뭐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권리자에게도 뭐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한 자, 그에 대한 또는 성계인에 한해서 추인할 수 있다. 얼핏 읽으면 틀립니다. 자, 140조를 보세요. 140조. 자, 교과서에는 그 조문이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즉,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자만이에요. 취소권자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자들의 대리인, 성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가 되어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자,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지만 모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추인요건 144조. 취소권자가 추인하려면 뭐야?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유면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만 추인할 수 있고, 착오 등에서 의사표현자는 뭐야? 그 상태를 벗어난 이유면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문구는 뭐야? 추인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뭐야?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예, 됐습니다. 5번. 추인의 요건이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 원이 종료한 이후에 해야 된다. 그죠? 다만, 제일 자주 떴던 지문 중에 하나가 144조 이야기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쉽지 아니한 지문입니다. 지문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바로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죠? 이런 문제는 1번부터 지문이 뭐예요? 이해를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2번도 똑같고, 그죠? 바로바로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본 시험장에서는 뭐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바로 패스하고 우리 나중에 마음이 뭐야?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때 그때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한다. 예. 자, 22번으로 간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기본집입니다. 147조 그죠?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뭐요? 정지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면 뭐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비소급효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즉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의사에서 뭐요? 소급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할 수가 없다. 그다음 2번 조건 파트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지문이죠. 가장 조건요. 151조 3항이다 그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죠? 그때는 뭐요? 불해유가 되죠. 예, 불정무, 불해유다 그죠? 그래서 151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뭐요? 당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불능 조건이 뭐요? 정지 조건이면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죠? 그때는 뭐요? 기해무 맞죠 그죠? 기해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본 시험에서 이렇게 151조에 해당하는 지문이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이 있다 그죠?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등장했다면 뭐요? 당연히 느낌상으로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죠? 네, 하나가 답이다. 자, 그다음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은 여기 뭐야?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죠? 그다음 불정무 맞죠 그죠? 불정무. 그다음 불법 조건이다 그죠? 예. 조건이 103조에 반하면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야? 조건이 붙은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죠? 그 조건 파트에서 151조를 우리가 내 것으로 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다 그죠? 그래서 151조는 무조건 내 것으로 하셔야 돼요. 예. 가장 조건. 소멸시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 계속적 거래 관계란 여기다 체크할게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할부금 채권. 그 다음 뭐요? 진료비 채권. 장기. 입원비 채권 그죠? 세 가지가 같다 그죠? 자, 우리가 판례로 여기서 연습 많이 했다 그죠? 극단적으로 10년 동안 입원한 자가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진료비 채권이 퇴원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아니면 뭐요? 개개 진료비 채권이 발생했을 때마다 따로따로 이러세요? 따로따로다 그죠? 그게 채무적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부금 채무도 뭐요? 원칙적으로 각 할부금 채권의 변제기 도래시마다 따로따로 그죠? 1번도 똑같죠? 계속적으로 뭐요? 슈퍼에다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쓴다 그죠? 그럼 일괄에서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개별 외상 대금 채권마다 뭐요? 각 변제기마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틀렸다 그죠? 예. 그다음 리언은 우리가 많이 봤던 질문이죠.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채권은 구상금자가 뭐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맞죠 그죠? 즉 버스와 자가용이 뭐요? 추돌해서 행인값이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던 거죠. 그때 가실 비율을 따지니까 자가용이 30%의 가실, 버스가 70%의 가실이 떨어져. 그렇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여서 양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그죠. 그래서 자가용이 100%를 배상했다. 그러면 자신의 부담부를 넘는 부분을 대신 배상했기 때문에 B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언제부터? 현실적으로 대신 지급한 때로부터. 그 다음 소비임치 체크할게요. 소비임치
대표적인 예가 수업 시간에 보통 예금을 예를 들었죠. 즉 반환식이 약정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언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즉시 인출할 수 있죠. 그래서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뭐요? 소비 임치는 상당한 예를 뭐요? 계약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죠? 예, 탈습니다. 상당한이라는 문구는 어디에 뜹니까?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다 그죠? 소비대차.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가 상당한 거죠. 상당한. 항상 상당한이라는 문구는 소비대차다 그죠? 예. 갑이열에게 언제 되돌려 받기라는 약속 없이 뭐요? 1,000만을 빌려줬다 그죠?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찾아서 내일 당장 빌린 돈을 모두 돌려 갚아라. 갚을 수가 없죠. 그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이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동시이행 항변권이 기산점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죠? 최근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는 법률상 장애가 없기 때문에 뭐요? 언제부터요? 본래 이행계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죠?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가 아니죠. 본래 이행계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고 24번 지문으로 갑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급 명령도 중단 사유 중에 하나다 그죠? 언제 중단이 되느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 맞죠? 그다음 170조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이어야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뭐요? 소송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죠? 뒷부분 볼 필요 없죠. 이행의 소등 소송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성의다 그죠? 예. 성의는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죠? 묵시적으로 성의할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혈익이 발생한다 그죠? 다만 성의에는 177조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관리 능력은 있어야 되므로 제한 능력자는 성의도 단독으로 할 수 없더라 그죠? 그 부분만 우리가 떠올리시면 돼요. 174조 최고는 다른 중단 행위와 달리 잠정적인 중단 조치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문구가 떠올려야 됩니다. 174조 최고한 이후에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만 최고 시점의 중단 효력이 계속이 됩니다. 그 최고의 방식은 불문이다 그죠? 재판상 재판에 명시 묵시적 불문합니다. 답은 판례죠.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형사소송은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전제가 되는 가세처분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이지만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다 그죠? 한다. 정답 5번. 자, 지금껏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를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물권법으로 갑니다. 25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1조 혼동에 관한 지문입니다. 혼동. 점유권은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죠. 따라서 혼동이 되지 않고 그죠.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자,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어요? 용익 물권밖에 없죠. 따라서 점유권은 특징이다 그죠.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권자가 뭐요?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점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2번 민법상 물권 중 시효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용익 물권밖에 없죠. 그 시효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채권과 용익 물권 두 가지라고 하죠. 나머지는 시효 소멸 안 된다고 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서 소멸되지 않지만 타인이 뭐요? 시효 취득하면 소유권자는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혼동 파트를
볼게요. 자, 교과서 여러분이 191조에 해당하는 지문을 찾아볼게요. 191조. 자, 교과서로 보면 338페이지에 그 지문이 있습니다. 혼동요. 자,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제한 물권자가 사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하게 기속하며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다만 이 같은 제한 물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제한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뭐예요? 그때는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191조 3항 점유권은 소유권 등과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까지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상이요. 해석상. 그래서 2번 질문이 3번 질문 해석이다. 그죠? 자, 그림에서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다가 뭐요? 이하 후순위자가 있습니다. 2번 저당권자 등. 그때 을이 사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뭐요? 을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석상이죠. 왜?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순간 이자가 원인도 없이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이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뭐요? 제한 물권자보다 뭐요? 후순위자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자에게는 후순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2번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뭐요? 자신보다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거는 조문에서 봤다. 그죠? 즉, 전세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뭐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91조 1항이다. 그죠? 4번이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정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때는 자신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래서 정답 4번. 5번. (186조) (187조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폭이 체크할게요. 폭이. 합의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의 뭐요? 공유자 중 또는 뭐요? 합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합니다. 포기는 원에서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하셔야죠. 등기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공유 지분의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되었더라도 바로 그에 따라서 공유자 지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등기까지 해야만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를 이유로 공유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죠? 즉, 이 지문 기억하셔야 돼요.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그죠?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186조에 따라서 등기하여야만. 그죠? 거기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